네, 이제 이어서 4차 시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1교시에서는 장맛과 얼굴 반찬 아주 실감나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재 101면에 실려있는 안부라는 제목으로 된 황지우 시인의 작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가 황지우 시인은 소설문학상, 소월문학상, 현대문학상, 김수영 문학상, 또 백석문학상 등 여러 상을 받은 시인이고, 우리가 한예종이라고 하는 그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도 지냈던 분이고, 그런데 이제 이분의 시 제목이기도 하고, 시집 제목에 보면은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이제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시대이겠지만 전에는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면 이제 본 영화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일어나서 듣고 또 영화를 보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애국가의 그 장면도 다 바뀌었지만, 근데 그때 보면은 이제 자연이죠. 그냥 자연의 한 멋있는 장면인데, 이제 그 새들이 물이 져 있는 곳에 있다가 이제 애국가가 나오면서 새가 이렇게 후두둑하고 아주 그 많은 새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자연 속에서 당연히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런데 역시 이제 이 황지우라는 시인은 감각이 시인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빗대어서 우리 그 땅이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상, 정치상,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뭔가 못마땅하니까 새들도 우리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라고 후두둑하고 전체가 다 날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무리지어서 날아가는 그 이 땅에서 살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후두둑하고 날아가는 그 모습을 빗대어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이런 작품의 제목도 시집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도 부부싸움 막 하다가 우리 6시 되면 항상 애국가가 전국에서 다 울리면은 다 우리 길 가다가도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태극기가 보이는 방향에 이렇게 섰었던 그런 또 시대가 있었습니다. 시대가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시대상을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이런 어떤 사회상을 빗대어서 쓴 작품도 있지만, 또 너를 기다리며라는 그런 아주 서정적인 또 아름다운 그런 시도 썼습니다. 그래서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사람을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히고 만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의 그 마음, 심정, 우리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려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사람을, 또 좋은 세월을, 또 나의 소망이,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황지우 시인의 어떤 그 다양한 작품 세계관을 한번 관심 갖고 살펴보시기 바라면서, 이제 시의 제목이 안부입니다. 안부. 우리가 보통 안부라고 하면 멀리 사는 사람에게 또 편안히 잘 계신지 이렇게 이제 여쭙는 것이 보통 안부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여기서의 안부는 지금 한 공간에, 한 집안에 내가 자고 있고 건너방에 혹은 안방에 어머님이 주무시고 계신데, 밤사이에 어머님이 별일이 없으셨는지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님의
어떤 생사라 그럴까, 어머님의 상황이 더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이렇게 그 어머니 문을 노크하고 어머니 문을 열어보면서 아들이 어머니 괜찮으신지 안부를 묻는 거. 그러니까 안부라고 해서 꼭 멀리 떨어져 있고 무슨 이런 경우에만 안부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자리에 같이 자면서도 밤사이에 함께 잠들어 있는 뭐 남편이, 아내가, 아들이, 딸이, 아기가 아팠다고 하면 별일 없는가, 아침에 이렇게 안부를 확인하는, 정말 참 처절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그 안부라는 참 편안하고 따뜻한 이 용어가 얼마나 절실하게 정말 생과 사를 확인하는 듯한 그런 용어로 쓰이는지, 이런 것도 한 번쯤 여러분들의 그 의미망, 생각의 폭을 넓고 깊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황지우 시인은 그 중앙일보 신춘문예를 통해서 등단한 시인인데, 시인이 되고 작가가 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신춘문예 뭐 5대 일간지 혹은 뭐 지방지 그 새해가 됐을 때 그 신문을 통해서 등단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문학 잡지들 여러 회사에 이렇게 자기 작품을 투고를 해서 뭐 1회 추천, 2회 추천, 뭐 3회 추천 이렇게 해서 또 작가가 되는 길도 있고, 또 이제 작품집을 내가 펼쳐내 가지고 그 작품집에 대한 어떤 평론가의 또 평을 들어서 그 작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지우 시인은 이제 중앙일보 신춘문예를 통해서 등단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문학 작품상도 받았고, 또 작품집도 여러 권 내신 시인이다. 그리고 이제 안부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자, 이제 일행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어머님 문부터 열어본다. 그러니까 한 공간에 살고 있으면서 아침에 눈 뜨면 어머니 밤사이에 별일이 없으셨나, 어떠셨나, 엄마 상태가 어떤가 하고 어머니 방문을 열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렸을 적에도 눈 뜨자마자 엄니 코에 귀를 대보고 안도하곤 했었지만, 이 부분에서 이행 삼행은 어렸을 적에는 엄마하고 막 장난하고 막 이렇게 놀다가 엄마 죽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애기니까 엄마가 진짜 죽으면 어떻게 걱정이 돼가지고 막 코를 귀에다 이렇게 대보고 아이고 숨 쉬네 이러고 이제 재미삼아 장난으로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던 놀이였지만, 지금 이제는 어머니 방문을 열어보면서 엄마가 밤사이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침마다 살며시 문을 열어보고 엄마의 상태를 확인하는 이 상황.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뭐 아버지 어머니 또 가족 이런 체험을 하신 친구도 있을 수 있죠. 또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정말 아직 돌아가시지 않으셨지만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정말 밤사이에 별일이 없으셨는지 이렇게 열어서 생사를 확인하는 이 작업. 그래서 이 조마조마한 문지방에서 사랑은 도대체 어디까지 필사적인가. 그러니까 정말 필사적으로 이 문지방을 사이에 두고 문을 열면서 확인해야 되는 정말 엄마를 향한, 어머니를 향한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고 내가 정말 죽음의 경지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생사를 확인해야만 하는 그런 작업인가.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그 깊은 마음에 도달할 수 없는, 그렇지만 문학이라는 것은 내가 꼭 겪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상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 방문을 열어봤을 때 딱 느낌이 어떤가. 엄마가 뭐라고 말을 안 하는데 당신은 똥 싼 옷을, 이 부분에서 봤을 때 그 똥이라는 거는 아들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죠. 아침에는 늘 아들이 엄마 별일 없어 그러고 문 열고 안부도 물어보고 할 걸 뻔히 아는데
엄마는 이제 그 아침녘에 혹은 새벽녘에 정말 똥이 밀려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랍장에 숨겨놓고 자신에서 아직 떠나지 않고 있는 생을 부끄러워하고 계셨다. 생이라는 것은 똥을 눌 수 있다. 똥이 아직은 더운 기운이다. 처음에 막 똥 쌌을 때는 느낌이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 상황을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이 또 많은 사람들의 그 감상문 순간적으로 느낄 때는 아이고 이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어머니다 이렇게 또 말하는 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이제 뭐 판단력이 흐려져서 치매에 걸렸으니까 벽에 똥칠한다. 똥칠할 때까지 살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이 똥싼 옷이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어머니는 그 치매라기보다 몸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식물인간이라는 말이 참 어느 때는 실감이 나요. 식물은 옮겨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해가 비치는 곳으로 이렇게 옮겨줘야 되고 식물은 가만히 있죠.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물을 주지 않으면 정말 말라서 죽는 것처럼 식물 인간 상태로 있었을 때는 보살펴 주지 않으면 정말 바로 사람도 힘들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에 어머니는 새벽녘에 이제 똥이 밀려오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 올 때까지 참아보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똥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걸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이제 서랍장에다 숨겨놓고, 그런데 아들은 벌써 방문 여니까 똥 냄새가 나니까 아이고 어머니가 똥을 지리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느꼈고, 그리고 어머니는 이 똥 생리적인 현상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갖고 이렇게 밀쳐놨는데, 그 똥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화장실 가서 똥을 누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지금의 현상 상황을 부끄러워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나는 이때는 이제 어머니다 여성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그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한 약자를 이제 모셔다가 씻겨드리고 이렇게 관리해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이 세상에 밀어넣은 당신의 밑을 샤워기로 뿌려 씻긴 다음, 그러니까 엄마가 처음에 나를 이 세상에 놓을 때는 정말 그 당신의 밑이라는 것으로 아기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깨끗이 이제 똥을 싸서 이렇게 지려진 상태니까 샤워기로, 그러니까 이때는 아들이다 딸이다 부끄러움이다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보살피지 않으면 어머니가 똥구덩이 속에 있는 거고 씻겨드려야만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모셔다가 목욕탕에 가서 깨끗하게 샤워기로 뿌려서 씻긴 다음 이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이렇게 빗겨드리니까, 엄마도 지금 늙고 자기 앞가림도 할 수 없는 어머니지만, 어머니도 옛날 먼 옛날에는 정말 웬 꼬마 계집 아이였지 않았겠는가. 깨끗이 씻겨서 이제 이부자리 위에 머리 예쁘게 단정하게 빗어서 보려 위에 앉혀놓으니까 웬 꼬마 계집 아이가 콧물 흘리며 얌전하게 보려 위에 앉아 계신다. 정말 예쁜 우리 엄마 옛날 60년 전 70년에 전에 꼬마 계집아이 같은, 그랬을 때 이 일생을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끝내는 병을 얻어서 이렇게 이제는 당신 앞가림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인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가볍다 무겁다,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내가 말을 하겠는가,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내가 정말 보살피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어머니의 이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는 걸 살펴드리고 해결하고, 그런 엄마를 잘 케어라 그럴까, 잘 돌봐드리는 그러한 어떤 아들의 모습이지만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안부라는 말이 꼭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건너방에 계시는 어머니가 밤사이에 별일이 없으셨는지
그러면서 이제 한 장면을 놓고 인생을 해석하고 생각해보는 이런 작품으로 여러분들 한번 주변과 더불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책에 있는 그 황지우 시인의 101쪽에 실려 있는 안부를 이제 어떤 인간 삶에 대한 생사, 뭐 죽음 이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제가 황순원 작가의 이제 바깥에서 가져온 작품으로 죽음의 대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양 시간에 어떤 설문지 조사를 할 때가 있어요.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우리나라 문학 작품, 제가 그 1교시에서도 나를 말한다, 또 우리의 문학 작품, 꿈꾸는 삶 이런 거 쓰라고 했는데, 그때 꼭 빠뜨리지 않고 나오는 그 베스트 10을 선정한다고 하면 황순원 뭐 혹은 또 여러분들 윤동주, 뭐 서시 이런 작품들 올라오지요. 물론 서정주 시인 작품도 오고 김소월 작가 작품도 오고, 그런데 이 특히 황순원 선생님의 작품 중에 소나기가 아주 감동적이었다고 이렇게 많이들 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작품 조사를 하면. 그래서 이제 이 황순원 선생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설가로만 기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황순원 선생님 경우도 그렇고, 예를 들면 뭐 춘원 이광수라든지 다른 그 여타의 작가들도 보면은 꼭 한 장르만 이렇게 집중, 뭐 그것만 고집해서 쓰시기보다는 때로는 글감에 따라서 이것은 시의 형태로 쓰는 것이 좋겠다, 혹은 이것은 수필의 형태로 쓰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다양한 장르로 작품을 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순원 선생님은 대부분 소설가로만 정말 기억을 하지만, 뭐 카인의 후예, 뭐 별, 무녀독, 독짓는 늙은이, 뭐 백치 아다다 이렇게 많은 소나기를 비롯한 작품들이 있으시지만, 그 황순원의 시 전집이 나올 정도로 시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박경리 소설가 그렇게 얘기하죠, 대부분. 그런데 역시 박경리 소설가도 마지막 작품은 그 현대문학에 발표한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홀가분하다라는 시입니다. 시가 이제 아무래도 호흡이 조금은 짧다 그럴까, 지금 현재의 자신의 심정을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 중에서 호흡이 긴 소설로도 쓰지만 이렇게 시 형태로도 작품을 쓰셨다. 그런 것도 아시고, 이제 요즘 황순원은 특히 그 양평에 가면은 그 소나기 마을에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 나들이로 제가 정말 강추하고 싶은 장소인데, 거기에 가면은 이제 황순원 선생님 그 내외분의 산소도 그쪽에 있고, 많은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그 소나기의 줄거리도 있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시고, 선생님의 작품 이제 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아까 안부에서 이제 생사 확인하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이 작품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자 보시죠. 나와 마누라는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참 자연스럽게 소설처럼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편안하게 시작을 하시죠. 그러니까 젊은 부부의 어떤 대화 같진 않죠. 죽음을 놓고 이야기하니까 인생을 어느 정도 살은 다음에 우리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서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한날 한시에 같이 죽으면 다시 없이 좋으련만. 우리 그렇죠. 정말 금슬 좋은 부부가 어머니 아버지가 아유 당신 먼저 가고 내가 늦게 가고 뭐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진짜 우리 한날 한시에 같이 죽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한날 한시에 죽을 수 있습니까? 자연사 그렇게 마련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좋겠지만 그러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다. 그래서
누구고 앞서가는 길밖에 없다. 누군가 하나는 앞에 가고 누군가 하나는 뒤에 남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연세 드신 노 부부가 서로 이제 무슨 크게 아주 격한 그런 대화가 아니라 이제 담담하게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마누라가 하는 말도 참 정겹고 저는 보통 뭐 안식구니 부인이니 뭐 안사람이니 뭐 또 아내니 또 뭐 와이프니 이렇게 하는데 그냥 우리 마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 용어 호칭이 아주 그 정겹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죽을 수는 없고 누군가가 한 사람이 앞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마누라가 이제 아내가 아주 담담한 말씨로, 그러니까 정말 이때는 이성적이고 생각을 깊이 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뭐 흥분하고 뭐 감정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담담한 정말 다 그 세상에 떠도는 부유물을 다 가라앉힌 어쩌면은 정말 평온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깊어진 마음 말씨로 여자 노인 혼자 남는 것보다 남자 노인 혼자 남는 것은 불쌍하고 처량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주변에 할아버지 할머니나 이웃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물론 남자 노인 남자 어르신도 혼자서 잘 살아가시는 분도 또 많이 계시죠. 또 우리 요즘 우리 이제 제자들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지금은 뭐 한 가정이 4인 가족을 뭐 넘어섰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더라도 이제 상상하고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 노인은 아무래도 여성이니까 뭐 먹거리나 뭐 빨래나 뭐 집안 청소나 이런 게 아무래도 뭐 남자 일 여자 일 가리는 건 아니지만 여성들이 주부들이 주로 해오던 일이니까 앞가림을 좀 여자 노인이 더 잘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남자 노인이 혼자 남아서는 이것저것 생활적인 면에서 해나가다 보면은 참 불쌍하고 남들이 보기에도 처량해 보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죠.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여자인 내가 늦게 갈 테니까 남자 노인은 혼자 남으면 불쌍하고 처량하니까 당신이 먼저 가면 좋겠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지금 속마음인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나보고 먼저 죽으라고 뭐 이렇게 이제 어떤 반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 노인인 황순원 선생님께서 나는 전적으로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이 마누라가 이야기하는 것에 아주 일호도 조금도 마땅치 않은 마음 하나도 없이 이에 동의하여 그러니까 마누라의 말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거 여자 노인 혼자 남는 것보다 남자 당신 혼자 남아있는 게 너무 불쌍하고 처량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 아내 마누라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서 내가 앞서가기를 그것도 간절히요. 그냥 바라고 있다가 아니라 전적으로 아주 100% 이에 동의한다. 뭐 조금도 내가 그 말에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 또 그러면서 나는 내가 마누라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가기를, 먼저 죽기를이죠. 간절히 그냥 바라는 게 아니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면서 이 대화를 나눌 때 선생님이 나이가 우리 둘이 같이 77이라는 나이에 이런 대화를 죽음에 대해서 나누었고 이런 것을 시로 글로 남기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로 황순원 선생님은 2000년 9월에 돌아가셔서 그 소나기 마을에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에 시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1년 후에 사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우리 문학사에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체험적이면서도 철학적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4차 시에서 다룬 장맛과 얼굴 반찬, 그리고 안부, 그리고 지금 공부한 죽음에 대하여 이 네 작품 중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2차 시, 3차 시 지금 잘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 서술 작품 생각 토론할 만한 거 해서 4월 2일 다음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제가 얼굴 보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 지내기를 간절히 그렇게 바라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